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이 첫 회의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사노위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국제적 또는 내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점점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주로는 정치적 영향 때문인데, 우리 사회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대화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그 사회 집단 간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고 또 각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매우 번잡하고 시간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당장은 쉽지만 길게 보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 양극화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좁혀서 보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또는 노동자 내부의 또 양극화, 또 기업 내에도 또 양극화가 있죠. 특히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싶죠. 근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도 사실은 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과연 노동 생산성이 제대로 제고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내 회사야. 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내 삶을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하고,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시간이나 때우고 어떻게든지 잘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면에 답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또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죠.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아예 안 뽑는 거죠. 최대한 뭐 하청 주고 사내에도 실제로 옛날에는 뭐 하나의 한 부분이었던 부분을 떼내 가지고 뭐 사내 하청의 이름으로 회사 안에 회사를 만들고 또 뭐 외주 발주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요.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 내에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원청과 하청 뭐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거나 심지어 적대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이죠. 믿을 수 없죠. 양보했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죠. 바꿔야 됩니다.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전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또 이견이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참 어렵긴 해요. 제가 이번에 옛날로 노사정이 요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이 구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용만 하더라. 특히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했더니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가지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니까 이용만 해먹으니까 안 해야 돼.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쪽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의결해서 그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또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이용당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그러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렵기는 한데 또 이 단기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7년 걸렸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합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죠. 힘들긴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초기에.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데, 어쨌든 서로 비공개적으로 회의들 몇 번 하셨죠?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몇 번 하셨죠? 어쨌든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토론에 앞서